한 해 갔다 온 연길 사람들의 이야기. 정민호. 높은 비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혁명열사 추모비. 항일열사 16,300명의 학생을 추모하는 추모비라고 한다. 중학생 30여 명이 추모비 앞에 모여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교사가 앞에 서서 주의를 하고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의 선서가 있고 비석 앞에 서서 자기 반성이 있는 모양이다. 나중 회관에 들어가서 보니 16,300명의 혁명열사는 모두 중국 땅에 살던 조선족, 오늘날 연길이 있기까지 희생된 사람을 열사라고 부르며 비를 세웠나 보다. 그런데 그분의 대부분이 조선 노동당 간부요 국지국지간 사람들, 열사는 모두 당원이요 국지국지간 사람이라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높은 비석이 하늘을 찌르듯 더 높아 보였다. 혁명열사 추모비 전문. 공원 인민수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다. 서쪽 단밭 골목길에는 난전이 서고 양고기, 개고기, 돼지고기를 굽는 비릿비릿한 냄새가 담을 넘어온다. 교실벽에는 생경한 구호들이 절비해 있고 죽은 김일성 사진이 빛바랜 채 붙어 있었다. 공원 수학교. 연길 공원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수학교가 하나 있다. 흥미롭게 교실을 들여다보니 교실 환경 정리도 낙후되어 있고 벽에는 생경한 구호들이 절비해 있었다. 벌써 죽은 김일성 사진도 빛바랜 채 붙어 있고 교실의 책상과 의자가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방학인 모양이었다. 이 수학교는 조선족 학교였다. 굽이 돌아 흐르는 푸른 강물 너머 칠펀한 농선으로 누워있는 산동성 들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저 들판은 누가 갖고 놓았나. 강물 따라 작은 길이 보이고 길을 따라가는 차 한 대가 꿈속처럼 가물거리며 지나간다. 왜 저렇게 고요할까? 장막 같은 무거운 침묵이 산을 덮고 강을 덮고 하늘을 덮는다. 죽어있는 사나여, 언제 깊은 잠을 깨어 기지개를 켜나.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강가에는 무성한 풀들이 덮이고 소리내어 흐르는 물굽이 따라 전스를 싣고 너는 흘러서 가는구나. 먼 훗날 어디서 만나 우리 손목 잡을까. 두만강에서 북한 땅을 바라본 전문. 두만강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 땅에 사는 모두가 민둥산이다. 나무를 베어다가 밥을 해먹느라 땔감으로 사용했나 보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가물가물 가고 있는데 그 택시가 누구 뭐 하는 택시인지 궁금하기만 했다. 연변의 아가씨들은 매우 청초했다. 행동에서부터 말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수줍고 청초한 아가씨였다. 이런 연변 아가씨가 연변에만 살다가 결혼해서 조선족으로 살기에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았다. 그 청초한 수줍음이 좋아 보였다. 아침 이슬 곱게 젖은 한 송이 꽃, 잡초에 묻혀 있어도 향기야 이를 수냐. 너를 보고 있노라면 산속 청초한 산나리꽃, 바람에 흔들리던 먼 바다 파도 소리로 덮여온다. 모아산 기석, 시던 잔디 위에 하얀 눈이 소록소록 내릴 때면 눈 속에 피는 한 송이 꽃, 그렇게 청초한 수줍음을 저 설원의 히야신스로 남을 것이다. 연변 아가씨. 조양천 김씨는 한경도 간계 사람. 아버지 때 중국 와서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 사람. 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군인이 되어 6.25 때 팔로군으로 남침을 했고 서울, 영등포, 인천으로 강원도로 한국전쟁에 인민해방군으로 몸바쳐 싸웠다. 낙동강 전투, 영천 안간기계 전투에 후퇴를 거듭하여 북상하던 중 인민군 포로로 잡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기 안으로 북으로 가다가 다시 조양천을 찾아 일생을 보낸다. 그의 나이 70. 남은 것은 조개 껍데기 같던 초가집 한 채. 큰아들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검는 봄에 죽고
그의 며느리는 한국에 돈 벌러 가서 경산에 있는 섬유공장 직공으로 취직한다고 하나뿐인 딸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의 시아버지 김봉학씨가 인문군으로 가서 싸우던 한국 땅에 며느리는 돈 벌러 가고 시아버지 김씨는 조양천에서 낮임의 날마다 북조선을 욕하며 살아간다. 조국을 위해 충성을 바친 그깟놈의 북조선 대저라 하며 날에 날마다 독한 새주 마시며 살아가는 조양천 김씨 아저씨는 인민해방전사 전직 팔로군 군관동무였다. 조양천 김봉학씨 전문. 영주에서 기차를 타고 얼마 안 가니 조양천이란 곳이 있었다. 안내자와 함께 조양천 김봉학씨를 만났다. 김봉학씨는 이야기를 매우 잘했다. 그는 중국 8호군 출신이라고 했다. 평생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남은 곳은 다 찌그러진 초가집 한 채였다. 그는 한국전쟁 때 8호군으로 남침하여 가는 곳마다 남한각 곳에 물건과 술도가에 들려 막걸리를 수없이 마셨다고 했다. 그러다가 낙동강가에서 포로가 되어 포로기한으로 다시 중국 조양천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말기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욕하며 그런 북조선 대제라 하며 분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들은 죽고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런 며느리가 경산 방직공장에 취직한다고 있다고 했다. 내가 가거든 꼭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지어주었다. 김봉학씨는 그때 70을 넘겼다고 했는데 아마 작고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건강을 빌 뿐이다. 영기를 떠나 길림, 하르빈, 목단강, 왕청 다시 영길에 돌아왔다. 4일간의 긴 기차 여행, 넓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순방하고 오늘 다시 영길에 돌아왔다. 어쩌면 여기는 편안한 우리 국도의 한 변방, 조선의 전통과 문화가 남아있어 이렇게 손쉽고 가까운 곳, 다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발을 뻗는다. 순방을 마치고 전문. 나는 이제 영길을 떠나가리라. 그동안 나의 문학 기행을 마치고 나의 꿈과 낭만의 거리를 찾아 또 다른 길을 가리라. 장춘과 신량, 단동을 거쳐 중국 대륙 제1의 도시 북경을 찾으리라. 영길은 조선족의 왕국이다. 넓은 땅과 풍부한 물량과 시장에 들끓는 사람의 60%가 우리말을 쓰고 있는 대륙 속의 한국, 그리움을 남겨놓고 나는 떠나리라. 작가협회 초대소 복무원 아가씨들, 작가협회 주석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실 친구들, 몽땅 치마의 주인공 임원춘 선생, 그의 딸 설애가 남편과 같이 사는 곳, 이 연기를 뒤에 두고 떠나가리라. 훗날 다시 찾았을 때 몰라보게 변해 있을 곳, 나는 이 연기를 이제 떠나가리. 연기를 떠나오다 전문. 그때 김봉학씨의 늙은 내외는 사리문 밖까지 나와서 환송하면서 꼭 경산에 있는 자기네 며느님께 전화라도 부탁한다며 애절하게 나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 후에 그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네 집에 갔다가 온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나에게 전화를 종종 하면서 부탁까지 했었다. 나는 그때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야 나는 영길을 떠나왔다. 영길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두루 편안하기를 빌고 있을 뿐이다.